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집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70살이 된 박노인은 세 자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남 박철수는 45, 둘째 딸 박영희는 42, 막내 아들 박민수는 38이었죠. 아버지, 오늘 병원 검진은 어떠셨어요? 장남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박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런데 잠시 후 박노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유언장을 정리하려 한다. 순간 식탁 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철수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영희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막내 민수는 급하게 물을 마시며 기침을 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웬 유언장 말씀을?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이미 오래 생각해왔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죠. 내 나이가 70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 아니냐. 장남 철수가 가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무슨 유언장 타령이세요. 건강하니까 미리 정리하는 거다.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죠. 내가 정신 멀쩡할 때 내 뜻대로 정하고 싶다. 그저 평범했던 저녁 식사가 순식간에 무거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세 자녀의 마음 속에는 각자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재산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박노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25살에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꾸린 작은 보금자리. 그 시절 박노인은 동네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죠. 여보, 우리 철수가 대학 갈 나이가 됐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럼 보내야지.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어떻게 안 보내나. 박노인은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죠. 때로는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영희가 고등학생일 때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죠.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부인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경실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42살의 남자가 소리 죽여 흐느끼던 그 밤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보, 아이들 부탁해요. 특히 막내 민수는 아직 어려서.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죠. 그 후로 박노인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죠. 주변에서는 재혼하라고 권했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하나면 된다. 이렇게 20해가 지났습니다. 철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고 영희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죠. 막내 민수는 이제 30이 넘어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박노인에게는 작은 집 한 채와 평생 모은 적금 통장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 내 인생도 정리할 때가 됐구나. 혼자 중얼거리던 박노인의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이야기가 나온 후 며칠 동안 세 남매는 각자의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철수는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부모님 재산 문제는 정말 복잡해요. 우리 집은 제가 장남이니까 집은 당연히 제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장남이 집을 지켜야죠.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둘째 영희는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전세금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재산을 현금으로 나눠받을 수 있을까? 그러게요. 집보다는 현금이 필요한 때잖아요. 막내 민수는 사업이 어려워 고민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형들은 이미 자리 잡았는데 나만 사업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조금이라도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으면. 이렇게 각자의 사정과 욕심이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세 남매는 아버지 없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형, 아버지 유언장 이야기 들었죠?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근데 당연히 집은 내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장남이고 그동안 아버지를 가장 많이 모셨잖아.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제 목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막내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누나, 저도 할 말 있어요. 지금 사업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야, 내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어? 그동안 아버지한테 얼마나 손 벌렸는데. 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형도 대학 다닐 때 아버지 돈 쓰지 않았어요? 누나도 결혼할 때 예단 마련해 주신 거 잊었어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평생 우애 좋게 지내던 남매 사이에 처음으로 깊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나.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였네. 며칠 후 아침, 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어르신 유언장 작성하시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하고 싶어서요. 가족 분들과는 상의해 보셨나요? 박노인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의는 했는데 아이들이 서로 다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군요. 어떤 식으로 다투셨는지요? 큰아들은 장남이니까 집을 자기가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고, 딸은 현금으로 나눠달라고 하고, 막내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고,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르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시나요? 박노인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번 돈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그 아이들이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걸 보니까 많이 상심스러우셨겠네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그날 오후 박노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영희가 아버지 책상 위에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발견하게 되었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영희가 명함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 그거 유언장 때문에 상담받았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 남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이제 정말 현실이 된 것이었죠. 아버지, 저희 의견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안 될까요? 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가족끼리 충분히 이야기해봐요. 영희도 덧붙였죠. 박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다. 며칠 후에 다시 가서 최종 서류를 작성할 예정이다.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박노인은 세 자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세 남매는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때때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죠. 박노인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유언장이다. 지금 여기서 읽어주마. 아버지.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박노인은 이미 서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은. 박노인이 잠시 멈춰 세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천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순간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도 당황해서 일어섰죠. 박노인이 차분하게 계속 읽었습니다. 다만 내가 사는 이 집은 세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로 나누어 가지지 말고
우리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평생 간직하기를 바란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민수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노인이 유언장을 내려놓고 새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너희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내가 평생 번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이구나. 하지만 아버지, 저희도 살아가야 하잖아요.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살아가야지. 하지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사는 거다.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 세 명이 내 자랑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각자 자기 일만 챙기더라.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전화도 뜸하고.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말할 일이 아니다.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 박노인이 한숨을 쉬었죠. 그때 막내 민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희는 돈만 생각했어요. 그 말에 영희도 철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영희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이 세 자녀의 손을 모두 잡았습니다. 내가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여의 셋이 평생 서로 아끼는 마음이었다. 이 집에서 모여서 밥 먹고 서로 안부 묻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그게 내가 꿈꾸던 가족이다. 아버지. 철수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영희와 민수도 함께 끌어안았죠. 앞으로는 정말 자주 올게요.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게요. 민수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바라던 모습이었죠.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보물이다. 돈은 써버리면 끝이지만 가족의 사랑은 평생 간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아버지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박노인의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사랑의 편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돈이 아니라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